그리고 그 재생 그러면 자꾸 받게 되면 뭐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것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단 한번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한번 올려줘서 쭉 한번 시술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정말 본인이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부분 환자들은 제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와서 받고 그보다는 이제 오히려 진정 같은 걸 받고 정말 또 생활하다 보면 바빠서 또 피부가 좀 나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한두 번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계속 상담하고 그러면서 사실 본인이 그동안 어떤 이런 시술을 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용기를 받고 일을 하면은 그만큼 또 부지런하게 자기 피부에 대해서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면 좋아지죠. 그냥 이거 저 좋은 화장품 쓰겠다 뭐 하겠다 노력하는 만큼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규칙적인 시술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쓰면 훨씬 낫죠. 자기 피부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나이가 모르겠네. 되셨네. 그쵸. 신경 써요. 젊었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여드름 많이 나는 거 아니면. 청소년기 때 여드름 때문에 신경 쓰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요금이라는 거 신경 쓰다가 이제 더 늙으면 이제 주름이나 잔주름이나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쓰죠. 청소년기 학교 다닐 때는 별로 피부에 심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회사를 직장 생활하고 나서부터 좀 여드름도 자주 나고 그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성 것같거든요. 성인형 여드름의 특징이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거나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밤늦게 자고 그때까지 계속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면 그 호르몬이 떨어질 시간이 없어지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런 것도 생기죠. 잠만 그 정해진 주기에 딱 자면은 피부가 좋아지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만 현대인들이 생활하면서 그거를 지키기가 그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거죠. 물론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나이죠. 노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잠을 조금 거기에 못 맞추더라도 내가 화장품 관리를 받으면서 집에서 얼굴 관리를 하잖아, 화장품 같은 거는요. 그것만 해줘도 잠을 좀 못 자도 피부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할 때 투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화장을 지울 때 그만큼만 투자를 하면 피부가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화장을 한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다. 화장 지우는 건 5분. 빨리 지우고, 대충 지우고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환자분 같이 이제 지루성으로 피지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은 이런 파운데이션 같은 거 쓰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공의 입구에 이렇게 다 가로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누 같은 거로 거품을 충분히 내가지고 손가락으로 마사지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해주면은 상당 부분 많이 해결돼요. 그런 것만 열심히 해주면 좋아지죠. 뭐 레이저 시술이나 뭐 다른 거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 경험상 거의 없어요. 뭐 처음 시술 받고 한두 번 정도는 이 스탬프의 압출 기능에 의해서 피지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진정을 해드리고 간혹 이제 피부에 상재균이 좀 많으신 분들이 또 피부염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되고 한두 번 받다 보면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대부분 화장품들을 이제 권할 때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화장품들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도 있고 기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난 좋다 나쁘다는 보다는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 트러블이 안 생겨. 그 환자한테 이 어떤 화장품을 써서 그게 이제 피부가 일반적으로 상태에서 뒤집어진다. 그런 거면은 그걸 본인한테 안 맞으니까 그걸 빼는 거다. 그런 거. 화장품 자체적으로는 뭐 치유력이란가 뭐 이런 게 없는 거면 관리를 받아야 뭐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화장품 자체에도 치유력이 있거나 기능적 어떤 특정한 성분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한테 뭐 얘기 들어보면 다 많잖아. 옳은 거 같고 화장품마다 그렇잖아. 근데 그걸 본인한테 맞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서 쓰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근데 보면은 자기한테 자기 피부에 맞는 타입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쓰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거 보습제 그런 것들은 꼭 써야 되죠. 흐린날도 자외선 차단제 받아야 되나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돼요. 그러니까 흐린 날이라고 해서 쓰고 안 쓰고 그런 거는 그만큼 생활이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화장하는 것도 항상 쓰는 게 똑같고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 얻어가지고 그걸 계속 쓰는데 그 안에 자외선 차단제도 가볍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50도, 30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숫자가 높으면 네. 높을수록 네. 피부에 자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 좋다. 그만큼 블럭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만드는 회사마다 틀리가 있는데 SPF라는 거는 이제 그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예.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가 노출됐을 때 타는 그 수치, 시간 그런 걸 계산해서 만든 수치예요. 근데 뭐 거기도 근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도 이제 흡수형도 있고 반사형도 있고 다 세분화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은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은 3, 40이면 충분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술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높은 거를 권유를 하고 병원에서 또 높은 것들을 쓰게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 하는데 내가 그런 걸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근데 높은 걸 분명히 근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위해서 레저 활동이나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운동.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그걸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쓰는 것들 레저 활동할 때 쓰는 것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더 좋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피부가 하얗고 햇볕을 안 쬐고 그러면은 그게 꼭 미인의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제일 건강하게 혈색도 좋고 적당히 어느 정도 그슬린 것도 여름철이나 그런 때는 건강해 보이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피해 다니고 건물 안에만 지금 생활하고 그런 것보다는 또 실제로 비타민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해야지만 합성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피해 다니기보다는 적당히 이용하는 쓰는 게 되게 좋죠. 그리고 레저 활동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운동을 꼭 해서 개선해야 된다, 허리가 안 좋은데 많이 운동하고 걷고 그래야 된다, 살이 너무 많이 쪘다 그런 분들이 피부 때문에 얼굴이 하얘져야 돼 하고 전혀 안 걸어 다니고 차만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런 판단을 잘못한 거죠. 재생이 중요하다면서 재생과 보습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제품을 자꾸 추천을 주위에서 하길래 예. 나는 화장품에 속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화장품으로 대부분 이제 좀 게으르신 분들이 화장품으로 승부를 걸려고 이거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론 좋은 화장품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화장품들이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아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맞는 거 쓰고 또 살다 보면 또 하나 또 찾으실 거예요. 그거 쓰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이제 기가 얇아가지고 바꾸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좋진 않아요. 물론 정말 좋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꿔봐야죠. 일반적으로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질문이 좀 많을 뿐이죠. 대부분은 어쩌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하나 쭉 물어보고 하나 쭉 물어보고 그러면 오늘 이제 스탬프를 하면 되겠네요.